선생님들도 뭘 가르쳐야 되는지 기초 훈련하다 집에 오고 막 그랬었어요. 몰입을 심하게 하다 보면 입에서 소리가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강우랑 수인이랑 안녕 넷플릭스. 안녕하세요. 기생더그레이의 연출을 맡은 연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수인 그리고 하이디를 연기한 전소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철강우 역을 맡은 구교환입니다. 최준경 역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생수 더 그레이 코멘터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그레팀이라고 하는 존재가 처음 나와서 이제 기생수를 잡는 그런 게 처음 나오는 장면. 잠시 살려두면 알코올은 해독될 것이다. 아니 저분이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너무 맞아요. 말맛이 너무 좋아서 진짜로 저분이 아니었으면 이 씬이 이렇게 가득 찰 수 있었을까. 진짜 아무리 이렇게 몸 연기에 특화된 액션 배우 분들이어도 어려운 연기긴 했던 것 같아요. 액션 회의 할 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이제 더 그레이가 좀 독특한 무기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 이제 그물총 같은 것도 이제 저 그물총 진짜 네. 처음 봤어요. 새로 저희 미술팀이 직접 만든 그물총이에요. 실제로 있는 그 동물 포획할 때 쓰는 거를 참고해가지고 만들었었죠. 네. 기생수들을 좀 쫓는 어떤 특수팀 같은 게 초반부터 나오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원작에서는 사실은 그 특수팀이 아주 비중 있게 다뤄지진 않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조금 비중 있게 다뤄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뭐 오프닝에 이제 기생수 중에 하나가 EDM 페스티벌에서 이제 난동을 피는 바람에 너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런 게 만들어졌다, 빨리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준경 같은 경우는 남편이 이제 기생수가 된 인물이기 때문에 철가면으로 나오는 그런 걸로 생포를 함으로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뭐 그런 설정을 하는 게 원래 원작을 또 보신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이 이야기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준경이 어떻게 해야 저 끔찍한 기생생물들을 제압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평범한 경찰대 출신의 교수였다가 남편을 잃음으로써 그때 감정 변화를 줘서 확 세게 가보자라고 기생수지만 근데 또 제 남편이기도 하고 그 여러 감정이 많이 교차가 돼서 감정을 최대한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첫날은 약간 화장이 튀어요. 제가 뭔가 더 이 메이크업의 힘을 좀 더 받고 싶었어서 스모키 화장을 해도 되냐 그러면서 약간 좀 캐릭터 좀 더 세 보이게 하려고 네, 그랬었어요. 원작에서도 사실은 그 머리를 옮겨간다든가 이런 걸 하는 기생수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모든 기생수가 다 그게 가능하느냐라고 한다면은 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몸을 옮긴다는 게 사실은 상당히 큰 일이기 때문에, 다만 하이디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하이디는 완전 있어요. 기생수지도 못하니까. 그쵸. 이제 수인이 이 근처를 뭐 많이 찔렸으니까 뭐 장기나 뭐 이런 거에서 뭔가 변이를 하다가 그쪽으로 좀 많이 갔을 것 같아서, 예를 들면 거기를 치료하고 뭐 하는데 이게 뭐 혈관이나 이런 게 기생생물화가 됐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수인은 일단은 장기 쪽이 기생생물화가 됐기 때문에 장이 튼튼하다. 소화불량이 잘 안 걸린다. 대장의 힘도 강하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을까. 복 받았네. 네. 동족이 맞나? 뭔가 좀 다른데? 확인이 필요하다. 저게 하이디를 처음 찍은 씬이었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나는 동족이다 할 때 그 촉수를 다시 걷어들이면서 그 움직임이나 표정 같은 게 잘 그려지지가 않아서 너무 어렵고 또 용기도 안 나기도 했고. 혹시 강아지 못 보셨어요? 강아지 형 보셨어요? 이런 거가 강호 약간 애드립이었던 것 같아요. 메리야. 그리고 메리야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메리가 됐죠. 강아지 나오거든요. 또 여동생 알죠, 과거에 거기서 원래 강아지가 메리가 아니었는데 메리가 됐어요. 디자인 때문에 CG팀이 되게 오랫동안 이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아예 인간의 형태가 아닌 걸로 할 것인가, 뭐 그런 것도 좀 생각했었고, 옆에 약간 입이 조그맣게 있는데 입도 움직이고 그래요. 눈이 예뻐요. 빨리 얘기할게. 괴물 애벌레가 몸속에 들어간 거야, 정수인 씨한테. 굉장히 강우는
똑똑한 친구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저 다 세계관을 또 외웠어. 이해했어. 잘 전달하고 있고 사실 강우는 많은 걸 목격하고 많은 걸 알려줍니다. 그렇죠? 정수희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쵸, 예. 우리 철민에게도 젊은이에게도 알려주지. 얘기해주고 그래서 나중에 그런 대사를 제가 치기도 하죠. 이걸 언제까지 설명해야 되냐. 운전하면서. 만난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거 내가 죽이는 거 봤어. 이걸 언제까지 설명하냐. 수인과 하이디가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이 전체의 내용에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편지를 보내잖아요. 하이디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기 마음을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편지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4부에서는 이제 수인의 머릿속에서 하이디와 수인이 이제 둘이 얘기를 나누죠. 전형적인 T와 F의 대화다. 기생수들이 전반적으로 다 T인 것 같아요. 기생수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따로 설정을 했다기보다는 기생수라는 존재를 나름대로 분석했을 때 이 존재들이 사회적인 그룹을 가지고 생겨난 게 아니어서 감정이라는 거를 일단은 모르고 시작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하이디는 뭐 다른 존재들과 교류도 없었고 그래서 뭔가 감정적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소하게는 눈동자 움직임 같은 거 최대한 없으려고 했고 VFX 도움 없이도 수인이 하이디로 변했을 때 그 기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아 하이디는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아주 섬세하고 묘하게 잘 표현해줬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보고 있어도 충분히 몰입이 되는 설득력이 있는 연기를 보여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니 뭔 일이 있어도 가게 한 번을 안 비우는 애가 어디 멀리 가? 패션 모야 나오고. 패션 뭐야 나오겠다. 근데 저 의상을 보고 패션 모야가 안 나올 수가 있을까요? 패션 모야. 또 구교환 배우 나올 때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기다리고 듣게 돼요. 그 강우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손톱깎이를 찾으려고 서랍을 열잖아요. 그 동선을 위해서 걸어오면서 갑자기 손을 보면서 그 서랍으로 가는 그 자연스러움이 저는 되게 진짜 잘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그거 가지고 의논을 꽤 많이 했어요. 이 서랍을 뒤지는 게 손톱깎이를 찾으러 간다를 따로 잡아주지 않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게 대본에 이미 설정이었어요? 설정했어요, 원래. 저는 그래서 저게 너무 좋더라고요. 서랍을 그냥 열어도 너무 뻔하고. 아니, 봉숭아물이 빠져가지고 다시 치우려고 있는 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 기생수 디자인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가오리 기생수. 근데 이게 찾는 거에는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맞아. 잘 그냥 이렇게 그냥 찾는 게 바로. 눈이 여러 개일 그러니까. 때가 편한데. 뭐 이렇게 유리 밟으려고 몸개그도 해야 되고 약간 감정 연기도 바로 들어가야 되고. 저 유리 밟으려다가 그 발로 그 나대자로 하는 것도 감독님이 하신 설정이에요. 원래는 이게 손으로 잡는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구경한 배우가 이제 손으로 잡는 것보다는 다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냐. 도착지가 결국에는 이제 얼굴로 가야 되니까 동생 얼굴로 가야 돼서 이런 동선 아니었을까.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얼굴을 보고 바로 감정 연기로 들어가야 돼가지고 엄청 몰입을 빨리 잘하더라고. 동생은 이제 덤이죠. 덤인데 근데 조금 그거 궁금하긴 했어요. 저 바로 보자마자 어떻게 알아보지? 진이 얼굴이 막 거꾸로 달려있고 막 상해고 가려져 있잖아요. 맞아. 강우는 당연히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관객은 모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핸드폰에 동생 사진을 일부러 넣어놨죠. 그래서 바탕화면에. 동생이 굉장히 좀 철이 있고 누나가 사실은 이제 뇌종양이 있다는 설정이었고 뭔가 강우도 사실은 뭐 그런 상황?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서울로 가서 그런 생활을 했던 느낌이 있고 기생수가 들어오고 나서는 오히려 그게 없어졌겠죠 사실은. 뭐 그런 설정을 좀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강우는 구교환 배우가 하면서 진짜 강우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좀 썼던 강우보다 훨씬 더 좀 뭔가 살아있는 인물이 되고 인물 바라만 봐도 느껴지는 감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런 걸 관객분들이 이렇게 유추하는 재미가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예요? 뭔 일 났어요? 영등포 애들? 규민이도 저기 배우분이 되게 좀 잘해주셨어요. 나는 동생처럼. 잘 어울려. 칼 뽑고 그럴 때도 더 배우분 연기 때문에 좀 의외성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야 너구나 어떻게 좀 빨리 해봐. 이거는 뭐 다 애들이. 잘한다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가 좀 촬영이나 이런 거에서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잘 찍은 것 같아요.
이런 벼랑에 걸리는 것도 다 CG잖아요, 저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1대1 대결 거의 처음 나오는데, 여기서 좀 저희가 어떤 싸움, 액션 연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좋겠다라는 좀 감을 좀 잡은 것 같고. 하이디 촉수가 한 개인데 더 세서 좋았어요. 촉수 2개 기생수보다. 하이디는 좀 이렇게 약간 올고즈네? 한 가지로 한 가지로, 원웨이. 원웨이. 너는 동족의 적이다. 액션스쿨 배우분들도 진짜 다들 되게 어려워하셨는데 진짜 서로만 바라보면서 여기 아무도 없다, 우리밖에 없다 하고 싸운 것 같아요. 기생수 연기가 이제 몰입을 심하게 하다 보면은 부작용이 입에서 소리가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옆에서 사운드라도 누가 해줘야 좀 사실 들창피한데. 사실 그래요. 왜냐면 정적이거든요, 실제로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 많이 계속- 보이는 데서 계속 컷 하실 때까지. 처음에 액션 스쿨을 갔을 때 선생님들도 뭘 가르쳐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농악을 가르쳐야 되는데. 저한테 농악. 어떻게 하냐고, 기생물에. 농악, 승모 소리. 저도 모르고 그래서 기초 훈련하다 집에 오고 막 그랬었어요. 선배님은 총기 액션 따로 예, 근데 원래 했죠. 방구에서 했던- 했죠. 저는 그때 출산 직후여가지고 이 몸을 빨리 단련을 했어야 됐어요. 왜냐면 아령 3kg짜리를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총 들기 전에 아령을 하고 총을 들면 가볍더라고요. 근데 아령을 안 들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게. 게다가 길어가지고 몸 단련을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많이 먹었고 이제 먼저 감독님이 먼저 앵글 같은 거 설명하면서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뭐 무술 감독이 와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동선 얘기해주고 하니까 그리고 그 격투씬 말고는 디자인이 돼 있어서 우리 초록색 볼로 시선을 계속 맞아요. 저희 체크해 거의 주시고. 지금 기생수의 형태랑은 다르지만 어떻게 이어지고 어떤 느낌으로 촬영될지를 다 만들어서 보여주셨어요. 저희가 디자인할 때는 뭐 예를 들면 칼 같은 걸로 좀 변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이제 아예 이제 막 금속 느낌으로도 좀 해보고 여러 가지로 좀 해봤는데 이제 금속 느낌을 했을 때 이게 조금 생물이란 느낌이 좀 안 든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건 뼈 같은 날카로운 뼈 같은 느낌? 그런 거를 좀 잡아서 좀 하려고 했었고 현실적으로 있을 법하게 만들려고 좀 C팀이랑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현재까지 20명 정도가 모인 걸로 보고가 됐고요. 세진교회에서 철수한 뒤에 제가 처음에 이제 대본을 쓸 때는 원작이 갖고 있는 주제는 뭘까? 크게는 되게 공존, 그 공존을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했고 혼자 살지 않는 그 군집으로서의 조직은 뭔가? 여기 있는 캐릭터들을 다 어떤 조직과 연관되어 있는 인물들로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강우도 사실은 조직폭력배 망나니파. 망나니파라고 하는 조직의 일원이고 또 거기에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레이라고 하는 또 조직이 있고 세진교회라고 하는 또 조직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 세상에서 조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여럿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뭘까? 풍물축제에서 의용대장에 대한 것도 사실은 그런 관점이었죠. 어떻게 보면 영웅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이 이야기의 주제하고 맞닿아 있어서 인간의 공존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좀 관객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나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랬죠? 나 세진교회 다녀요. 사부가 뭐 사실은 스펙타클도 좀 제일 강하고 좀 감정적으로도 제일 센 화였던 것 같아요. 아우 수인이 또 뛰네. 아저씨를 향해서 뛰어갈 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빨리 뛰었던 것 같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런 데가 지금 원래 좀 이렇게 뭐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촉수 이게 원래 없으니까 그걸 다 이제 실 같은 걸 잡고 땡기고. 근데 다들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아. 이게 언제 당겨야 되는 건지 약간 이런데 자기 마음속에 어떤 그 느낌이 오면. 타이밍을 가지고 네. 나름 수인이가 뛸 때랑 하이디가 됐을 때 뛸 때랑 좀 다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간결하게 좀 많이 움직이는 거 없이 차에 탈 때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거에도 달라서 되게 놀라웠어요. 뛰어와가지고 아저씨 목이 잘리는 걸 봤을 때 소리를 그 외마디를 뭘로 지를까로도 감독님이랑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고 저는 막 아저씨를 할 것 같은데 감독님은 뭔가 단어 말고 A였으면 좋겠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수인이 철민의 죽음 같은 거를 설명하는 신들이 좀 있거든요. 중경하고 옥상에서 만나가지고 뭐 아저씨는 죽었어, 뭐 나를 구하려다 뭐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를 전소희 배우가 이제 어쨌든 감정을 많이 담고 있긴 하는데 그 감정을 주는 포인트나 템포 같은 게 좀 새로워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기차역에서 이제 빨리 나오라고 할 때도 하이디였다가 다시 수인이 된 상태에서 그 철민의 죽음을 이렇게 처음으로 되짚어보는 장면인데 그런데도 완전 로케이션이라서 사실은 촬영도 좀 빨리 하고 갔어야 되는 건데 감정 몰입이나 이런 거를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수월하게 촬영할 수 있어요. 이 설정에 관한 건데 어떤 기생생물은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생생물은 옵저버처럼 이렇게 주변을 탐색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능력치들은 어떻게 자기 개발을 통해서 이제 후천적으로 훈련해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인지. 저는 후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제가 오히려 좀 궁금합니다. 고교한 배우의 어떤 연기적 능력은 선천적인 겁니까 아니면 후천적인 겁니까? 저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비행 기생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기생수들이 이제 처음 습득 능력이 되게 빠르잖아요. 그럼 이제 기생수가 돼서 인간 사회를 이제 막 볼 거 아니에요. 개개인마다 좀 관심사가 다를 것 같아요. 개인의 취향대로. 취향대로. 그래서 비행 기생수는 인간 사회에 대해서 하다가 갑자기 뭐 라이트 형제에 관심이 좀 더 가는 거야. 인간도 날 수 있군 그러면서. 그 중경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냥개를 그렇게 두고 있는 중경 마음도 알 것 같고 단순히 찾으려는 용도의 맞아요. 그건 아니어서 그렇게 사냥개를 보고 있으면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중경의 마음이 계속 보여서 안 좋아요. 저는 경희 기생수가 그 약간 빗어 넘긴 머리처럼 갈라져 있는 머리통 부분이 되게 다른 기생수들이랑 달라서 신기했고 그리고 사실은 하이디랑 더 친하니까 하이디가 더 가깝게 느껴지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과 닮은 데까지 가장 가까이 왔던 기생수가 경희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강호한테 마음을 쓰고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배신감 같은 걸 직접 느껴보기도 하고 경희가 좀 애틋하게 느껴지는 기생수인 것 같아요. 엔딩씬에서 이제 경희가 막 이러고 있는데 VFX 없는 것만 봐도 슬퍼요. 이렇게 막 이런 좀 몸부림을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누군가를 구하는 몸짓이잖아요. 저는 권혜영 선배님 기생수 되게 많이 기억에 남는데요. 기생수 연기를 되게 어색해 하셨어요. 막 되게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막 이러시다가 슛 들어갔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리고 저는 또 좋아하는 권혜영 선배 연기가 풍물축제에서 막 오다가 두통을 약간 안으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맞아, 걸어가면서. 멋진 스텝을 하시고 이렇게 싹 올라오는데 그 웃는 거를 연습해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탄생하고 받은 명령 기억하나? 인간의 머리를 차지하라. 뭐 여기 6화에서 이제 이들의 성격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와 그 같은 편이었던 원석도 배신하고 여기 수인한테 또 자기가 편들자고 하는데 바로 점사야 막 이러는 느낌이다 보니까 나쁜 놈이죠 사실은. 여기에서 좀 중경과 하이디의 서로 이해하는 과정이 극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 대본 쓸 때는 이제 이 마지막 장면이 꽤 대규모의 액션 씬으로 쓴 적도 있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사실은 중경과 하이디와의 관계성이 극적으로 해결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 공간이 줄 수 있는 상징성? 위인을 모시는 어떤 인간의 모습들 그런 게 또 권혁주 기생수가 느끼는 인간의 모습인 거잖아요. 뭔가 의지하고 믿고 그럴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게 빛이잖아요. 여기 뒤통수 없는 거. 그리고 저 정도 위치까지 올라온 사람들은 육감이 다 좋더라고요. 맞아, 저도 이 맞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깨달은 거 있고 뭔가 그런 육감으로 느껴지는 거? 뭔가 수인이를 한 번 보고는 모를 수 있었겠지만 계속 말싸움을 해가면서 서로 이기고 지고 해가면서 싸워봤으니까 중경만이 아는 그게 있었을 것 같아요. 중경이 사실은 이제 강원도로 가다가 유턴을 사실은 하잖아요. 근데 그 이미 거기에서 사실은 그 수인과 하이디를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뒤에 남은 거는 사실은 고집이죠, 사실은. 우리 또 인간만이 또 가지고 있는 맞아. 그 특유의,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지금까지 한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빨리 변화하기는 힘들죠. 근데 왜 나를 공격하지 않고 저놈을 공격한 거야? 당신을 믿었다. 정수희는 이상한 아이다. 사람에게 받은 수많은 상처를 가지고도 결국엔 누군가를 믿는 걸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하이디가 이렇게 수인이를 몸은 같이 쓰고 있지만 다른 존재로서 바라보면서 수인이를 이런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가까워지고 하는 과정을 뭔가 저 말 하나로 되게 잘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좋았고, 또 수인이는 하이디가 있음으로써 사실 준경이나 강우 같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수인으로서만 살았으면 아마 그럴 수 없었을 것 같아서 이 얽힌 관계성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이디는 좀 감정이 좀 없다, 감정이 없는 것처럼 연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컨셉을 잡고 해왔었는데 마지막 장면에 갑자기 이제 그 하이디의 말투나 이런 게 컨셉이 좀 바뀔 수가 없잖아요. 저런 대사가 좀 감정이 전달이 될까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는 오히려 촬영을 하고 나니까 그래 왔던 하이디가 저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맞아요. 마음에 좀 오히려 오는 게 있더라고요. 기생수에서 느끼는 감동이랄지 그것도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인간이 아니어야 바라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기생수는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기생수만 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감독님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강우랑 수인이랑 러브 스토리인가요? 뭔가 이렇게 사랑이 느껴져가지고 강우가 울 때 둘이 사귀나요? 이 둘과의 뭔가 나오지 않은 뭔가가 있었을 것 같다 해서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멋있지? 더 그레이팀 설강우. 동트는 장면을 꼭 찍고 싶어가지고 실제로 시간을 맞춰서 찍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 되게 빨리 찍었어요. 엄청 근데 여기 좀 되게 많이 표현이 돼야 되는데 처음으로 감독님이 빨리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도 되게 중요하고 되게 뭐 그런 거라서 근데 준경은 강우한테 옷을 왜 다 해줬을까요? 아 근데 옷을 너무 못 해줬다. 좀 더 멋있게 해줄 거야. 왜냐면 제 강우 가죽 잠바 북한 좋아하는데. 연애 3번 입고 나오나요? 그 그레이팀 옷 포함해서 우와 낯설었어요. 나라도 사줄 것 같아서 너무 없으니까. 제 상사라면 야 너 옷부터 사 입고 와. 강우가 편지를 좀 되게 잘 읽어줬던 것 같아요. 이 편지 내용도 그렇고 좀 뭐 기생생물이 쓴 거다 보니까 좀 간결하잖아요, 좀 내용이. 그거를 조금 장난기 있는 강우가 읽어주는 것도 수인한테 더 감정이 좀 오게 되는 거였고, 좋든 싫든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너무 뻔한 얘기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 하이디라고 하는 인물이 이렇게 던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마음에 와닿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무슨 르포 기자라는데 자기가 기생생물에 관한 한 최고 수준의 전문가라고 합니다. 오마타세 시마시타. こちらはグレイチームのチェジュンギョンチーム長です. 당신 뭐야? こんにちは泉真一です 너무 궁금해요. 이 씬을 어떻게 보실지, 어떤 반응이 있을지가 너무 궁금해요. 반전이 완전 너무 소름 끼쳤어요. 이건 천재적이다. 같은 세계관에 이거를 어떻게 다시 이렇게 이을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그리고 이게 뭔가 존중이라고도 느꼈던 것 같아요. 원작을 향해서 저 세계도 분명히 있었다. 기생수 기획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좀 엔딩은 좀 저렇게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스타마사키 배우도 한 씬을 사실은 등장하는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기생수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었고, 그 이즈미 시이치라고 하는 캐릭터를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운명처럼 사실은 느꼈던 그런 얘기도 좀 해줬던 것 같고요. 스타마사키 배우가 손가락이 길잖아요, 사실. 네. 손가락이 길어서 카메라가 쭉 들어가는데 오른손이 되게 미기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또 손가락이 길쭉길쭉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기생수 그레이는 한국에서 일어났다면이라는 가정 하에 벌어지는 일인데, 한편으로는 사실은 원작에서의 이즈미 시니치가 그 이후로 어떻게 지냈을까에 대한 궁금함 같은 것도 좀 있었어요. 원작의 고등학생 이즈미 시니치보다 몇 년 후의 모습이겠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혹시나 좀 기회가 된다면은 그 이후의 모습들을 또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미기를 한번 또 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원작에서는 미기는 사실은 엔딩에 이제 잠들어 버린다라는 설정이 있는데 그 이후의 미기의 모습도 한번 그려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죠. 그런 것들이 좀 원작 팬들을 위한 존중이기도 하고 또 기대감 같은 것도 또 키울 수 있는 엔딩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셨을지 너무 궁금하고, 또 보신 분들끼리 어떤 생각들을 주고받으실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넷플릭스에
기다리고 있을 테니 봐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코멘터리 재밌게 즐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멘터리 보시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은 더 새롭게 보이는 게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쪼록 재밌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코멘터리 재밌게 보셨나요? 댓글 이벤트가 있습니다. 농담이고 아직 못 보신 주변의 친구분들과 가족이 있다면 적극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정주행 부탁드립니다. See you on Netflix.